자, 이어서 우리는 제36강이 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463쪽 제6장 보칙 및 벌칙입니다.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협회 설립. 임대사업자가 모임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임대사업자 단체입니다. 또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택임대관리업자입니다. 이건 법인입니다. 그러므로 민법 원리에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해야 되죠. 설립 등기해야 되겠죠. 이때 발기인 보니까 밑에 임대사업자는 5인이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10인이 발기인해가지고 누구한테 인가받냐면 국토교통부장한테 인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임대주택 정보체계. 누가 이 정보체계를 갖다가 구축 운영할 수 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보면 되겠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자 한 건 뭐냐면 465쪽 5번 가상금리.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좀 하고자 하는데 가상금리. 일단 가상금리는 누가 부과하냐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가상금리가 뭐냐? 주택도시금 융자 낼 때 이자 있죠, 이자. 이자를 연 1%포인트 보면서 가상금리다. 즉, 만약에 주택도시기금 융자할 때 이자가 연 2%다 그러면 1%포인트까지 올리니까 3%까지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상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왜? 벌칙으로서. 왜? 두 가지. 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거나 수수료 제때 안 냈다. 이때는 이 주택도시보증기금에 있어서 주택도시기금에 있어서 연 1%포인트까지 가상금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 하나 누구냐? 어떤 경우냐? 법 67조 2항 8호 원은 특별선 충당금입니다. 특별선 충당금을 갖다가 적립 안 하면은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데 특별선 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계속 적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6개월 이상 적립하지 아니하면 2차로 뭐가 들어간다? 여기 가상금리가 들어간다. 그래서 가상금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과 요청. 이 부과는 누가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지만 누가 요청하냐면 밑에 동그라미 2번 시도의사가 요 임대사업자 좀 가상금리 부과해서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시도의사가 이르는 거예요. 얘 좀 부과해서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하면 부과하게 되는데 부과를 유예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밑에 3번. 얘는 불쌍하니까 부과 요청 안 할 수도 있어요. 유예할 수 있어요. 불쌍하기 때문에. 시도의사 보니까 너무 불쌍해. 부과를 갖다가 요청 안 한단 말이죠. 얼마나 불쌍하길래 밑에 박스, 기억 넘어가서 466쪽 올라가서 니은, 디귿, 미음 이 5가지 해당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한다? 사정이 있으니까 부과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주택도시금 몇 퍼센트 범위에서 연 1%포인트 범위입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두 가지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벌칙. 벌칙은 뭘 좀 보냐면은 특별선 충당 나오는 것. 즉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보겠습니다.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어디 나오냐? 468조 괄호 2번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보니까 거기 동그라미 4번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동그라미 6번 특별선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대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요거 1,000만 원 이하죠. 특별히 여기 특별선 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 어떠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먹었어요. 근데 불구하고 몇 개월 이상 계속 적립하지 않을 때 6개월 이상 적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2차로 누가 들어간다고요? 가상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도시금 이자 연 1%포인트까지 가상금리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의사에 요청해서 부과된다.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고 470쪽 위에 거기 1번에 그 문제를 고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이번에 개정됐으니까
그래서 3월 25일자 보충자료 돼 있죠. 거기 그렇게 고쳐놓으면 됩니다. 뭐 때문에 도시공사할때 아닌 건 빠진다. 그 내용을 갖다 집어내니까 그 470조 위에 박스 내용을 고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3월 25일자 보충자료 보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 끝냈는데 다시 정리합니다.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양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정까지 돼버렸어. 또 개정된 것도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머릿속에 주로 남아있는 것 정도가 시험제 나온다. 원래 시험제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좋겠지만은 일단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걸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단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복잡한 거 많이 했지만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걸 위주로 기억하시고 또는 여유가 있으면 제가 강의량을 갖다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겠죠. 강의 내용을 좀 더 넓혀서 들여다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비교적 약간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양이 많아서 제가 그래도 강의 욕심이 있어서 장하게 많은 것까지 다 가르쳐 드렸는데 어쨌든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시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위원을 넓혀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5파트 5편 공공주택 특별법 페이지 476쪽. 여기 또 공공주택 특별법도 페이지 476쪽. 여기도 역시 두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도 비교적 쉽게 나옵니다. 근데 양은 좀 적어요. 양은 훨씬 적습니다. 반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4편에 비해서는 반 정도밖에 안 되고 4편 내용에서 이해를 한 것은 여기 5편에서 쉽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4편 내용에서 공부한 것 중에서 이해를 해놓으면 여기 비슷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해하기에 훨씬 도움이 되고 양은 그래도 비교적 짧게 줄였어요. 줄였고 제가 두 문제 나오고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로 나옵니다. 두 문제. 그래서 여기서 다 점수를 따시기 바랍니다. 앞에 4편에서 고생했으니까 5편에서 두 문제 나오는데 비교적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성비를 위해서 득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취 들어가겠습니다. 476쪽. 먼저 두 문제 나온다. 용어 정의 잘 나오죠. 용어 정의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 21에 22에 나왔죠. 21에 22에 거의 나왔죠. 용어 정의. 최근에 나왔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공주택 특별법은 말이죠. 이 주체가 누구냐? 공공주택 사업자예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될 것이고 들어가 사는 사람을 누가 본다? 임차인이 될 것이고 나중에 임차인한테 파는 걸 뭐라 한다? 임차인한테 파는 걸 분양전환이라고 합니다. 분양전환. 이렇게 두 문제 나옵니다. 자, 용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용어정이 거기서 21에 22에 현대로 나왔으니까 두 문제에서 한 문제가 이어서 나왔으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택, 공공임대택, 장기전세 그들을 읽어보시고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통합공공임대가 작년에 없던 게 새로 들어간 거예요. 통합공공임대 읽어볼까요? 통합공공임대가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주민, 젊은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유관적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말이죠. 용어적인 부분 말이죠. 젊은 부부나 이런 신혼부부 이런 건 들어있어요. 근데 노인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여기. 뭐 노인은 숨겨져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노인이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다 젊은층, 대학생, 뭐 신혼부부 이렇게 돼 있지. 노인층 이런 말은 절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 숨겨져 있지만 명시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 있어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택. 요것이 요것도 요번에 개정된 겁니다. 요건 좀 설명드릴게요.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택. 전에는 기존 주택 매입이었어요. 근데 기존 주택 등이 들어갔어요. 등 해놓고
매입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전에는 아파트나 연립이나 사가지고 공공임대로 내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 봤죠? 호텔을 임대로 공공임대 내놓는다. 들어보셨죠? 호텔 임대. 그게 이 근거부 이거예요. 여기 등 속에.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등 속에 호텔 같은 거, 숙박시설 갖다 사가지고 또 오피스텔 같은 거, 상가 같은 거 이걸 갖다가 리모델링해가지고 개조해가지고 공공임대로 내놓는단 말이죠. 공공임대로. 이렇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등자가 들어가요. 이번에. 왜 등자 집어넣었다? 호텔 같은 거, 오피스텔 같은 거, 상가 같은 거 갖다가 개조해서 공공임대로 내놓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자 들어간 거예요. 그 등자에 여기 추가된 겁니다. 이게 추가됐어요. 근데 매스컴에서는 이제 가장 자극적인 거 뭐만 넣어놨다? 원래 숙박설인데 호텔이라고 이게 호텔을 갖다가 공공임대로 내놓는다. 그러니까 그럼 뭔 소리냐 막 그랬었죠. 실제로 호텔을 지금 공공임대로 개조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연립이나 아파트 같은 거 사가지고 하는 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법적으로는 근거가 돼 있는데 과연 호텔을 갖다가 공공임대로 내놓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길을 열어놨어요. 그러면서 매스컴에서 선전하기를 호텔을 갖다가 공공임대로 한다. 멋있다. 막 이래가면서 하게 되죠.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책적으로는 이것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존 때 등자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것도 누구한테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다 청년 신혼부부 쪽이에요. 노령부부로만 안 나와요. 거기 보면은 물론 거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에 숨겨져 있겠지만은 명시적으로는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다음에 이용은 뭐냐? 기존주택, 전세, 임대택 이거 뭐냐면 세를 낸 다음에 다시 세를 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공공기관에 세를 냈어요. 일반 사람 걸 세를 낸 다음에 다시 또 세를 싸게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를 내서 세를 내준다. 이게 민법 원리하면 전대차예요. 전대차. 근데 여기서는 전세라고 표현하였죠. 전세 임대택인데 사실상은 민법 표현하면 전대차 임대택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거기 해설 보면 또 전대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전차해서 전대해가지고 새로 이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고, 원래 소유자 따로 있고, 소유자한테 세를 내가지고. 시옷은 사가지고 하는 거고, 이용은 세를 내서 하는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공공임대를 갖다가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2번, 공공분양택. 그래서 공공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공임대하고 공공분양이 있습니다. 공공임대하는 것도 있고 공공분양도 있고 이게 공공택이에요. 그 공공분양보다 분양은 거죠 뭐래요. 다만 사이즈는 작아요. 공민택 규모 이하입니다. 공민택 규모 이하를 분양하는 겁니다. 공공건설 임대택 지어서 임대하는 거, 공공매입 임대택 사가지고 임대하는 거, 공공택지구. 이 공공택지구는 공공택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 이상 들어가느냐? 공공택지구에는 공공택이 많이 들어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공공택지구는 공공택이 많이. 한옥마을 그러면 한옥이 많이 들어있듯이, 한옥마을 그러면 한옥들이 많이 들어있듯이, 공공택지구는 공공택이 많이 들어있어요. 공공택이. 이 공공택지구면 공공택이 얼마 이상 들어있어야 되냐? 얼마 이상 차지해야 되냐? 주택 중에서 거기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50 이상이 공공택이에요. 근데 공공택은 두 가지가 있죠. 공공임대가 있고 공공분양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 차지하냐? 공공임대가 거의 얼마 차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100분의 35 이상 차지해야 되고 100분의 35 이상. 그 다음에 공공분양은 100분의 25 이하를 차지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합치면 맞아? 100분의 60 이상이잖아요. 근데 법에는 100분의 80, 100분의 50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100분의 50 이상에는 100분의 60도 들어가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공택 사업 읽어보시면 되고요. 별거 없고. 분양전환 478조 6번 분양전환. 아까 앞에서는 양도한다고 외운다고 그랬죠. 양도한다고 그랬죠. 민간인은 양도고 여기는
분양자는 아닙니다. 즉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파는 거. 주로 임차인한테 팔게 되겠죠. 다만 임차인이 거부하면 제3자한테 팔 수도 있고. 공공준주택 별거 없어요. 공공준주택이라는 것은 준주택인데 준주택 네 가지가 있잖아요. 준주택, 주택법상.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다만 돈이 어디서 나왔냐? 공적 자금이 나온다. 공적 자금으로 만든 준주택이다. 그래서 공공준주택입니다. 그걸 읽으시면 돼요. 다음 공공택 공관리계획. 어쨌든 용어 정의했죠. 용어 정의 중요합니다. 꼭 해주시고. 다음 관리계획은 뭐가 중요하면 밑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해서 주거 기본법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5년마다 공공택 공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내용은 4가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옆에 가서 세제 지원, 재원. 그러니까 돈을 마련해 주죠. 왜? 공공택은 서민을 위한 거니까. 여러 가지 세제 지원도 해주고 돈도 융자해 주는데 특별히 어떤 융자가 중요하냐면 3번 주택도시계 우선 배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제 밑에 5번 우선정배가 임대. 즉 국공유지 같은 거 공공기관 땅을 갖다가 매각하나 임대할 때는 주의하세요. 공공기관 땅을 갖다가 매각하나 임대할 때는 주택법은 세 친구 30조 1항입니다. 세 친구한테 한다고 그랬죠. 근데 민간임대법은 민간 임대는 이 세 친구보다도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한테 더 우선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 둘보다도 세 친구하고 민간 임대 건설사업자보다도 최우선 누구? 공공택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땅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공공택 사업자가 최고 우선권이 있습니다. 땅에 대해서 즉 공공택지에 대해서 최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매각한다.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공공택 사업자. 아까 우리가 민간 임대할 때 이거 봐드렸죠? 이것이 바로 공공택 사업자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건 뭐가 중요하냐? 밑에 동그라미에서 2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다. 공공택의 건설 공관리에 대해서는 이 법에 정하지 않았으면 주택법, 건축법, 주택임대차법 정한다. 여기 공공주택 관리법이 없어요. 공동주택 관리법 없습니다. 뭔 얘기냐? 민간 임대는 공동주택 관리법이 들어가요. 비교하겠습니다. 민간 임대에 있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페이지 405쪽 405쪽 밑에 보니까 거기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 관리법 들어있죠. 여기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 관리법 없습니다. 그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어서 481쪽 공공택 지구. 공공택 지구는 당연히 뭐가 많이 들어간다고 아까 말했죠. 여기 공공택이 100분의 50 이상 들어가고 공공임대가 100분의 35 이상 공공분양이 100분의 25 이상 이하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게 공공택 지구인데 누가 정하느냐? 거기 오세요. 하나입니다. 공공택 지구는 오직 누가 정하냐?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혼자 정한다. 혼자 하시면 되고 절차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82쪽에 2번 특별관리적. 특별관리적. 여기는 공공택지구를 해제하는 거예요. 해제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해제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지구가 뭐냐면 공공택지구입니다. 여기서 주택지구 그러면 공공택지구입니다. 해제할 때는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체계적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난개발이 우려야 된다. 이럴 때는 10년 범위에서 특별관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몇 년 범위라고요? 10년 범위에서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냐? 적읍시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해제할 때. 난개발 우려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10년 범위에서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관리 지역으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시고.
쭉 가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하니까 공공택 지구 조성. 공공택 지구 조성 갑시다. 공공택 지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즉 공공택 지구 조성에서 우선 공공택 사업자 우선 지정 등입니다. 누구를?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구를 제한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자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건 중요하게 이해합니다. 동그라미 2번 매우 중요하다. 동그라미 2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그림 그려놓고 설명하겠습니다. 공공택 지구를 갖다가 주택지구를 지정고시했습니다. 지정고시했다. 그 다음에 지구계획을 세웁니다. 지구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이 나중에 세워지는 거예요. 지구지정 먼저, 계획 나중입니다. 지구계획 승인을 받고 지구계획을 갖다가 승인 신청합니다.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 공사 착수합니다. 착수. 그러면 지구 지정하는 날부터 몇 년 내 지구계획을 승인청해야 되냐? 1년 내. 1년 내 지구계획을 승인청하고 승인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시행자가 누구한테 신청한다? 지정권자한테 신청해요. 승인 났어요. 승인 나면 몇 년 내 이 공사 착수해야 되느냐? 2년 내 공사 착수합니다. 2년 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택 사업자가 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2년 내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지구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 조성을 완료하지 못하면 또는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이때는 다른 공공택 사업자를 정해서 해당 지구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즉 이겁니다. 이 승인 받으면 2년 내 착수하거나 또 완료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생겼으면 이때는 이걸 못하면, 이걸 만약에 못하면 2년 내에 착수 못하면 완료가 안 되면 다른 공공택 사업자를 갖다가 변경합니다. 다른 공공택 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이지 주택지구 지정고시가 효력이 없어지면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있고 사업자만 변경시킵니다. 사업자만 변경합니다. 그건 드시고. 그 다음 밑에 2에 지구계획 승인청 등 이것도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공공택 사업자는 지구지정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이 시행자가, 사업자가, 공공택 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권자죠. 이게 1년 내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만약에 1년 내 이걸 안 한다. 밑에 2번. 승인 신청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때는 다른 공공택 사업자라고 하여금 지구계획을 수립 신청해야 된다. 이때도 역시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한다? 다른 공공택 사업자 바꿔버려요. 바꿔버립니다. 지구정 고시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업종을 바꿔버려요. 사업자 바꾼다. 여기 1년 내 지구계획 승인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 났을 때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다른 업자한테 바꿔버린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487쪽 제4장 공공택 통합심의위원회. 한꺼번에 심의하기 위해서 통합심의위를 두는데 어디다 두느냐? 국토교통부에 됩니다. 국토교통부에다가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다만 그 전에 잠깐 개정된 거 좀 봅시다. 486쪽 487 전에 5번 토지 등의 수용 등. 자, 이제는 보충자를 어떤 거 보냐면 보충자료 2021년 4월 1일자 보충자료입니다. 거기 올려져 있죠.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거기에 게시판 내지 보충자료 안에 올려져 있습니다. 보충자료 2021년 4월 1일자 보충자료 보면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486쪽 5번
토지 등의 수용 등에서 거기 1번, 2번, 3번을 개정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 1번, 2번, 3번 그렇게 고쳐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486쪽 5번 토지 등의 수용 등에 있어서 1번, 2번, 3번이 이제는 뭘 고친다? 거기 개정 내용대로 고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변함이 있죠? 조금 변함인데 그 정도 고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는 정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워서 통합심의위원회. 여기도 원래 읽어보는 정도 하면 된대.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가 나오는데 특별히 개정됐으니까 얘기하는데 국토교통부에 두게 되는데 특별히 그 통합심의 내용이 현재 교과서에는 10개가 있죠.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바람에 8, 9, 10, 11로 변했어요. 그래서 보신 자료 4월 1일자 2021년 4월 1일자 8, 9, 10, 11 이렇게 그 내용을 거기다 고쳐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읽어보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냥 정리만 하시면 되겠고 근데 통합심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먼저 국토교통부에 두는 거 있고 또 밑에 어디에 두는 거 있습니까? 밑에 시도에 두는 것도 있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통합심의에는 국토교통부에 하나 두는 거 있고 시도에 두는 것도 있다. 그런데 뭐 꼭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특이한 게 있어요.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수.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수입니다. 위원수 보면은 제일 위에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32인 이하의 위원을 구성한다. 이거 특이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옛날 같으면 좀 그런데 32인이 아니라 이제 뭐로 변했냐? 33인으로 변했어요. 그 한 명 늘리려고 법을 바꾼지 모르겠어요. 한 명 늘리려고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거기 2021년 4월 1일자 부투자를 보니까 페이지 488쪽 제일 위에 32인을 33인으로 고친다. 옛날에 3인을 넣을 때 뭐 33인에서 그런가? 33인, 32인이 아니라 33인. 혹시 나오면 유치한 내용이 되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도 알아놓으세요. 혹시 나오는데 틀리면 너무 억울하니까. 실제로 시험지 낼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이 법에서는 33인이다. 이제는 어쨌든 간에 33인이다. 32인이 아니다. 그거 좀 아시면 되겠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5장, 공공특혜 건설 등. 여기서는 이제 뭘 좀 보느냐면 거기 2번, 공공특혜 매입. 여기를 좀 설명드려야 되겠어요. 여기. 아직까지 시험지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다른 걸 읽어보면 되는데,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특혜 매입 등. 공공특혜 매입 등입니다. 먼저, 부도주택 매입. 부도난거 매입. 먼저 임대아파트가 부도났어요. 저기 부도났습니다. 여기 이제 동그라미 1번형입니다. 천천히. 여기 부도난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이때 거기 1번 공공주택 사업자는 부도난 게 있으면은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턱을 매입해가지고 임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도난 게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이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임대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2번은 또 뭐냐? 2번은 이 지정고시하기 전에도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기 전에도 이 공공주택 사업자가 요거 임대 아파트를 갖다가 경매에 넘어왔을 때 살 수가 있어요. 1번은 지정고시하면 그걸 사가지고 임대할 수가 있고 2번은 지정고시하기 전에 부도난 임대택이 있으면은 그때 공공주택 사업자가 이걸 사가지고 임대할 수 있는데 그 법적인 그 법률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여기 누가 살고 있냐?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부인이 있습니다. 복부인이 있다. 복부인, M 여사가 있어요. M 여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임대 아파트를 갖다가 이게 경매 넘어갔으니까 이게 경매적입니다. 경매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부도나서 이걸 살려고 그런다. 그럼 복부인이 이걸 갖다가 10억에 경매에 들어갔다. 이걸 응찰 가격이죠. 최고가 매수인. 얘가 최고가 매수인입니다.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그래요. 돈 제일 많이 써낸 사람. 민법에서 이 복부인 M이 이거에 대한 그 소유권 언제 획득하게 되죠? 등기할 때가 아니라 경락되고 완납하면 획득하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런데 M이 최고가 써내가지고 10억 써내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들일 수가 있어요. 경납할 수가 있는데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냐면 이 최고가 매수인보다도 얘네들이 우선 매수 신고하면은 이 10억이란 돈, 최고가 매수가 써낸 이 돈으로 임차인들이 모아서 이걸 우선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안 뺏기고 M한테 안 뺏기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인들한테 우선 제도가 있다. 우선 매수할 신고 권리가 있어요. 같은 가격으로 우선 살 수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M보다도. 근데 이 우선 매수권을 갖다가 임차인이 갖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공공재 사업자한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럼 공공재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이걸 사가지고 잘 고친 다음에 임차인한테 다시 임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자기네가 사는 것보다 이 권리를 튼튼한 공공사업자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공공사업자가 M보다도 우선해서 우선 신고해서 이걸 사가지고 같은 10억으로 사가지고 이걸 잘 꾸민 다음에 다시 임차인들한테 공공임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그라미 2번 3번이 나오죠. 2번 보겠습니다. 지정고 시하기 전에 부도난 임대택의 임차인이 공공재 사업자한테 매입을 동의한 경우는 임차인에게 부여된 우선 매수권 권리를 갖다가 공공재 사업자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공공재 사업자가 이 권리를 사가지고 우선적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번에 이렇게 공공재 사업자가 이 우선적으로 살 때 돈 대줘요. 그때는 주택 도시금에 따른 공공택의 건설자금 지원 수준을 해서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돈 지원할 수가 있어요. 사라고. 그래가지고 4번에 이제 이 돈을 받으면 공사업자가 이 돈 받아가지고 융자 받아가지고 지원 받아가지고 수리비를 제하고 수리해가지고 다 임대할 거니까 이걸 임차인들한테 남은 돈 있다. 그러면은 임대 보증을 까줘요. 즉 임차인 여기서 만약에 수리할 돈을 융자 받는데 수리비하고 돈 남았다 그러면 임차인에 대해 보증금에서 좀 까주고 임차인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유리한 거예요. 만약에 임차인들이 총 합쳐서 보증금을 5억 내야 된다. 그런데 1억이 남은 거 있으면 4억만 내도 돼요. 보존할 수 있다. 보충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럼 굉장히 좋은 제도죠. 다음 위에 가로 2번 공공택 사업의 기존주택 등 매입 등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택 사업의 기존주택 매입 등입니다. 즉 아까 우리가 배웠죠. 전에는 기존주택 매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존주택 등 매입이에요. 왜 기존주택 등 매입이 되느냐? 이제는 뭐까지 할 수 있으니까 주택뿐만 아니라 제일 위에 이렇게 나왔죠. 490조 공공주택 사업자는 주택법 따른 사용사, 건축법 따른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기준 등 하고 주택 등 이걸 갖다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등을 매입해서 공공매입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사가지고 여기 등자가 들어간 건 뭐냐? 등이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호텔 같은 거, 오피스텔 같은 거, 또 상가 같은 거 이걸 사가지고 공공매입으로 해가지고 공공으로 임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매스컴에서는 호텔 공공 임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등자가 들어간 거예요. 법적 근거는 이거예요. 숙박시를 살 수가 있어요. 오피스를 살 수 있어요. 상가 살 수 있어요. 그럼 개조해가지고 공공임대로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매입해가지고. 그런 뜻이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누가 대준다? 거기 여러 가지 돈 대주는 게 나옵니다. 거기 주택도시금 등등 이걸 갖다가 개조할 비용을 대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만 그것이 이제 가성비가 있는가? 이건 후차 문제고, 일단은 정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절차는 걸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공공택 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이건 뭐냐면 어느 업자가 건설하고 있다가 부도나게 생겼어요.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공공택 사업자한테 아이고 좀 사주세요. 제가 부도나게 생기니까 사가지고 좀 완료해 주세요. 그리고 임대하세요. 이게 바로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입니다. 그 대신 이 건설을 하는 자가 이 공공택 사업자한테 사주세요 그러려면
자기 땅에다 지을 때만 얘기합니다. 2번. 자기 땅에다 지을 때 이게 남의 땅에다 지을 때 사유세하면 안 돼요. 충도에. 2번에 보니까 밑에 동화 2번. 공공택 사업자 외의자는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자기 땅에다 지을 때 사달라고 그래야지 되지. 남의 땅에 짓다가 부동산에서 사주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올라가서 임대택의 인수. 뭐 재개발 같은 거 하게 되면 임대택을 짓게도 섞어서 짓거든요. 그걸 갖다가 인수해가지고 공공임대를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도정법상 재개발 같은 거 이렇게 재건축할 때 임대택 섞어 짓도록 돼 있거든요. 그걸 인수해가지고 공공임대 할 수 있다. 그 뜻이고. 5번 기존택의 임차. 기존택의 임차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신문공고 내가지고 뭐다? 임차를 해요. 세를 내요. 누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세를 낸 다음에 다시 세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종의 전대차죠. 그것이 바로 기존택의 임차가 되겠습니다. 이 돈도 대줘요. 이 돈도 대주게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6장 공공택의 공과 운영관리.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문제. 그래서 두 문제 나오는데 앞에 부분하고 여기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6장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 공공택의 공과 운영관리. 일단은 거기 뭐가 중요하냐? 밑에 3번 공공임대택의 중복 입지 등 확인. 어느 분이 말이죠, 공공임대를 갖다가 제주도에 하나 놓고 강원도 속초에 하나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난데를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복해서 입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올라가서 493조 위에. 그래서 이 공공임대를 갖다가 혹은 공공분양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 등 제공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해야 돼요. 자기의 재산관계를 다 털어도 좋습니다. 조회도 괜찮습니다라고 동의서를 내야 돼요.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국토교통부장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 있는가, 신이 어떤가 다 보게 되죠. 재산이 너무 많으면 공공임대 못 들어가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동의서를 국토교통부장한테 제출하게 돼 있다. 자, 2번 공공임대택의 임대조건 등 중요하죠. 여기 19회 21에 나왔죠. 임대료는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에서 정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자금이 투자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에요. 기준은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임대료는 뭘 얘기하냐? 임대료는 우리 민간임대 똑같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얘기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1번입니다. 1번은 원래는 이 임대보증 월임대료, 즉 임대료를 갖다 보통 정해야 되겠지만 1번은 특수하다. 1번은 특수합니다. 표준이 임대료를 하는데 1번은 특수합니다. 이건 좀 다릅니다. 즉 기억 2조 1항 1호부터 3호, 3호, 2, 4호, 5에 따른 공공임대택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즉 원칙은 국토교통부장이 정하는 표준 임대료를 받아야 돼요.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규정에 의해서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전입면적 85조 초과. 공공임대인데 85조부터 초과다. 중대형 임대아파트다. 공공임대인데 그럴 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대형일 때는 그때는 이 표준 임대료보다도 더 받아도 괜찮아요. 왜? 예를 들어서 40, 50평짜리 혹시 40평짜리다. 그러면 거기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걸 갖다가 임대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85조 초과일 때는 예외적으로 표준 임대료 없으니 안 걸린다. 또 뭐가 있냐? 또 안 걸리는 거. 분납임대택. 분납임대택은 보증금이 따로 없어요. 보증금 따로 없고 이게 할부주택이나 마찬가지로 분납금을 이렇게 자꾸 쌓는 거예요. 이렇게. 임대료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납임대택은 할부주택과 비슷하기 때문에 분납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증금이 따로 없다. 임대료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정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 또 뭐가 있냐? 장기 전세주택. 장기 전세주택은 보증금만 있죠. 임대료가 없어요. 장기 전세주택은 보증금만 얼마 2억 이렇게 딱 들어가지 월 임대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위에 있는 표준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표준의 예외가 된다. 그래서 최초 임대보증금에는 이 표준을 이걸 갖다가 제외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미음 494쪽 갑시다. 위에 미음 494쪽 미음 보면 장기전세주택, 장기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있잖아요. 요거는 얼마 보증금 받느냐? 주변 시세의 80% 이하. 장기 전세는 공공 장기 전세죠. 요건 80% 이하. 80% 가격 주변의 그 보증금 80% 이하. 임대료의 80% 이하를 받게 됩니다. 좀 싸요. 그다음에 비읍 기존주택 등의 매임대택에 요건 사가지고 임대하는 거 있죠. 주택 같은 거 사가지고 요즘 뭐 상가도 산다고 그러죠. 호텔 산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반값이에요. 기존 시세의 50% 이하가 원칙. 50% 이내. 50% 이내. 50% 이내. 반값으로 임대하게 됩니다. 싸게 임대합니다. 기존택을 사가지고 임대하는 공공임대는 더 싸다. 50%입니다. 장기전은 80%입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임대료를 올릴 때는 얼마만 오르냐?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 범위에서. 100분의 5 이내, 5%입니다. 100분의 5 이내. 민간임대는 5%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100분의 5라고 표현했습니다. 100분의 5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번 올렸으면 몇 년 내는 못 올리냐? 1년 내는 못 올립니다. 1년 내는 못 올린다. 1년 이내는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5, 1년 이내는 못 올린다. 이거 꼭 외우셔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임대료 중 임대보증금 나오죠. 3번. 임대료 중 임대보증금, 순수 임대보증금 올릴 때. 그 임대 사는 사람은 임대보증금 올리는 게 무서워요? 월 임대료 올리는 게 더 무서워요? 임대보증금 올리는 게 더 무섭죠. 목돈 들어가니까. 근데 공공임대니까 다 줘요. 임대료 중 순수 임대보증금 올릴 때는 쪼개서 낼 수 있어요. 쪼개서. 1년에 몇 번까지? 1년에 3번까지 쪼개서 낼 수 있다. 1년에 3회까지 쪼개서 낼 수 있는데 이때 이자는 내야 돼요. 늦게 내. 쪼개서 내니까 할부니까.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를 정해서 가산할 수 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그거 붙여가지고 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 조건은 임차인의 소득 수준,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공공임대 아파트다, 장애인 아파트다, 더 싸야 돼요. 평수가 작다, 더 싸야 돼요. 이렇게 차등적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다음 올라서 임대료 상호 전환. 월 임대료를 갖다가 보증금 많이 내고 깎을 수도 있고, 보증금을 조금 내고 월 임대료를 더 낼 수도 있고, 이렇게 상호 전환할 수가 있어요.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임대택의 표준 임대차 계약서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민간임대도 봤죠? 민간임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 씁니다. 임차인 보호하려고. 이때 들어갈 내용,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이건 좀 봐놔야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미음, 그거 A, B, 이거 표준 임대차 계약서 내용은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일 밑에 3번. 자, 3번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대차를 임차인에게 분양전을 예정이면 주택임차법법 4조에는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자, 이거 뭔 소리냐? 만약에 공공임대가 5년짜리다. 의무기한이 5년짜리다. 그러면 주택임차법상 몇 년씩 보장하죠? 2년. 거기 2년 갱신, 또 2년 갱신. 지금은 4번까지 갱신할 수 있죠? 자, 하여튼간에 그때 치고 갱신했습니다. 자, 4년, 그러니까 2번 갱신할 수 있죠? 4년이죠. 4년 보장할 수 있죠? 2번 갱신하니까 4년 보장. 그러니까 4년을 보장하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한 번 갱신이 되어 있네요. 주택임차 보호법상은. 어쨌간에 갱신했다. 자,
자, 2년. 그럼 4년 됐죠? 이게 5년짜리입니다. 근데 한 번 더 갱신되면 6년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5년짜리 때문에 5년만 되면 이게 분양 전환할 것입니다. 중간에. 분양 전환해야 되는데 주택임대차 포법을 충실히 지키다 보니까 2년씩 갱신되니까 1년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5년 만에 분양 전환 받아서 자기 아파트 하려고 그러는데 돈 내고 근데 1년 더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 중간에 분양 전환할 때는 굳이 주택임대차 법상 2년 갱신에 2년을 갖다가 2년은 지킬 필요가 없다. 2년 이내도 괜찮다. 2년 이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중간에 분양 전환 예정이면 임차인이 팔 때는 계약 기간을 2년이 아니라 2년 이내로 달수다. 2년 이내로 달수다. 2년 이내가 중요합니다. 2년 이내. 그 다음에 재계약 거절 등 여기까지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4번. 재계약 거절 등 이건 똑같습니다. 여기 되게 많이 나왔죠. 20회, 21회, 20회. 작년에도 나왔죠. 우리 민간임대도 비슷한 거 했잖아요. 특순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특순입니다. 민간임대도 얘기했죠. 제가 특순이에요. 여기도 특순입니다.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96쪽은 임차인이 잘못하니까 누가 쫓아내는 것이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쫓아내는 것입니다. 요거 거의 비슷합니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거의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민간임대에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쫓아내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그거 아시고 반대로 497점 밑에 오히려 반대로 민간임대도 배웠죠. 임차인이 임대사업자 상대로 나 안 할래요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공공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나 계약 안 할래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97점 밑에입니다. 497점 밑에 5가지가 있죠. 근데 시험제는 뭐가 잘 나오냐? 거기 나온 대로 왼쪽 거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을 쫓아내는 거 거기 있죠.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7번까지 쭉 나오죠. 까만 것도 많지만은 거기 그거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들은 다 이미 민간임대에서 설명했던 내용들하고 같아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96쪽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 쫓아내는 거. 497점 밑에는 임차인이 공공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나 안 하려고 나 나갈래요 하는 거입니다. 시험제는 왼쪽 게 잘 나옵니다. 큰 박스가 잘 나옵니다. 또 나올 수도 있다. 내용은 민간임대하고 거의 비슷하게 설명드린 거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대신 꼭 아셔야 됩니다. 특순이다. 1순위다.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쉬었다가 37강은 5번 498조 5번 공공임대주택의 전대된 제한. 이것도 좀 중요성이 있죠. 전대된 제한. 이걸 갖다가 우리가 37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37강에서 뵙겠습니다.